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자,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좀 늦게 왔는데, 어, 원래는 좀 일찍 오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저는 조합은 다 짰습니다. 오늘도 조합을 좀 여러 개 갈 거예요. 그 이유는, 일부러 다 고배당만 갔어요. 1, 2순위도 뭐 8배, 10배 되고, 고배당은 이제 무승부나 핸디물을 좀 조합해가지고, 뭐 적으면 한 3, 40배? 진짜 많으면 40배. 그 정도 선입니다. 30배에서 40배를 나눠서 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짧게, 좀 빠르게 분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모장에는 따로 안 적을게요. 그냥 뭐지? 이 분석, 그, 팀들 적힌 이제 표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유로파하고 라리가 총 12경기가 있는데 일단 페네르바체하고 위니용 뭐 우리가 좀 그래도 친숙한 팀들인데 위니용이 요새 벨기에 리그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제 4경기 연속 득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데이터도 많이 없어요. 왜냐면 챔스에서 떨어져서 이제 유로파로 온 거라서 막 밑에부터 치고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위니용이 페네르바체 홈에 가서 이길 확률은 좀 적다 보여집니다. 왜냐면 페네르바체가 지난번 이제 그 갈라타하고의 이제 빅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타격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만약에 유로파 경기까지 진다? 그럼 난리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라이벌전에서 진 게 좀 커요. 그리고 베네르바체는 위니용보다 이제 데이터가 좀 더 있습니다. 뭐 루가노랑 리를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 루가노는 잡았지만 릴한테 떨어져서 이제 유로파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몇 경기 더 있다. 위니용보다. 그리고 홈에서는 어쨌든 뭐 챔스 내려오긴 했지만 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페네르바체 쪽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홈이라서. 마행까지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메하고 레이저스는 요거는 비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말메가 하필 레인저스 상대로 4번 붙었는데 4번 다 지지 않았더라고요. 3승 1무. 근데 이제 다 챔스에서 전적들이 오래된 전적들도 있어서 최근 21년도에 홈 원정 다 이기긴 했습니다. 근데 뭐 말메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스웨덴 리그에서 1위고 성적도 좋긴 한데 그 챔스에서 떨어졌던 상황 보면 스파르타 프라한테 이제 홈이나 원정에서 아예 득점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딱 1승밖에 없습니다. 딱 1승하고 계속 뭐 연장 가서 이기고 막 올라오다가 저 스파르타 프라한테 이제 깨진 거라서 뭐 레인저스도 챔스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디나모 키예프하고의 딱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 중립이랑 그 홈에서.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보여집니다. 아무리 상성에서 말매가 좋다고 한들 레인저스도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뇰하고 비아레알. 요 경기는 에스파뇰이 지금 홈에서 무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아레알이 지금 무패 흐름을 이어가다 지난번 바르샤한테 5실점을 했는데 에스파뇰의 홈의 실점이나 득점력 봤을 때 뭐 2부에서 승격한 팀 치고는 딱 한 번 졌네 소시한테. 흐름은 좋습니다. 득점 흐름은. 뭐 AT 원정에서도 비기고 원래 에스파뇰이 2부에서도 홈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에스파뇰이 이기든 비아레알이 이기든 다득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득점 사이드로 보고 그래도 비아레알이 연패까지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라스팔마스하고 베티스. 라스팔마스 쪽이 지금 수비 쪽에 부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베티스가 지난번 마요르카하고의 그 경기에서 홈인데 졌거든요. 홈에서 첫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원정 승은 없지만 뭐 이길 가능성도 있긴 한데 라스팔마스도 아직 1승이 없어요. 그리고 3연패 중이라 수비 쪽에 뭐 부상이 좀 있긴 하지만 여전히 홈에서 레알, 뭐 세비야, 그리고 빌바오 상대로도 한 골차 아쉬운 승부기 때문에 이것도 비길 가능성 높습니다. 오히려 라스팔마스의 첫 승을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그래서
라스팔마스 프렌과 이제 무승부 쪽을 봅니다. 요 경기는. 그리고 로마하고 빌바오. 음. 사실 뭐 어제 맨유하고 트벤테도 비겼고 로마 빌바오 정도면 바르샤 원정에서도 선제골 넣고 비볐던 팀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그 득점력도 괜찮고 그리고 4연승 중이고 물론 이제 미드필더 한 명이 좀 부상 중입니다. 비중이 있는 선수가 얘가 잠시만요. 오이안 산케트 얘가 3골인데 얘 말고는 크게 뭐 공격 쪽에 그런 부상은 없고 로마가 지난번에 첫 승을 거두면서 좋긴 한데 로마도 부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엔조르피, 펠레그리니 다 이제 부상 또 미드필더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상면으로만 따지면은 오히려 로마가 좀 손해일 수 있다. 근데 이제 로마 홈이잖아요. 최근에 유벤투스 원정부터 3경기 무패기 때문에 로마가 좋긴 합니다. 다만 빌바오도 이제 경기력 보면은 나쁘지 않고 쉽게 졌던 경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로마는 뭐 우디네세 이겼다고 해서 와 뭐 좋다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초반에 성적들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보여집니다. 로마하고 그 빌바오 경기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 빌바오도.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아약스하고 베식타스. 자, 요것도 아약스가 호비라서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베식타스에 우리가 아는 이제 라치오에 있던 임모빌레도 이적을 했고, 그리고 베식타스가 지금 터키에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뭐 1위는 아니긴 하지만 무패입니다. 무패. 컵대회 포함. 그 루가노전도 원정에서 3대3 그리고 홈에서 5대1. 그래서 득점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약스도 홈에서 쉽게 지진 않는데 지난번 이제 유로파 파나티나한테 홈에서 져가지고 승부차기 13대 12까지 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베식타스의 지금 흐름이라면 아약스 아예 부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약스도 부상이 몇 명이 있고 베식타스는 딱히 큰 부상이 없어요. 그래서 원정이지만 비길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이 경기도. 아약스하고 베식타스도 아약스가 유리하긴 하지만 베식타스의 흐름을 무시할 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프랑크하고 풀젠. 요새 프랑크가 잘하거든요. 풀젠은 이제 체코 팀인데 뭐 유로파에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상대했던 팀들이 좀 약팀들이었고 프랑크는 지금 리그에서 4연승 중입니다. 뭐 메넨글라도 2대0으로 잡고 다득점 중이에요. 다득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프랑크의 이제 마rum시 팀 내 골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키퍼가 지금 부상으로 이제 못 나오긴 하지만 서브 키퍼가 이미 2경기를 뛰었고 풀젠 쪽은 딱히 부상은 없습니다만 지금의 프랑크 리그의 흐름이라면 요거는 빅토리아 풀젠이 이기기 좀 빡세 보여요. 그래서 프랑크 승 배당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마엔까지 봅니다. 마엔. 하나 근데 5번은 배당 대비 그렇게 메리트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풀젠이 골을 못 넣으면 언더로 끝날 수도 있어서 요거는 승마엔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기 토트넘하고 카라바흐. 요 경기도 사실 뭐 토트넘이 이 다음 경기가 이제 맨유 원정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 리그에서도 어쨌든 지난번 흐름을 한번 가져왔고 코번트리도 이제 극적으로 이기면서 해서 좋긴 한데 로테를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긴 한데 유로파라서 쉽게 넘길 수는 없다고 봐요. 토트넘도. 그리고 카라바흐가 챔스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번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에서 3대0으로 발렸습니다. 디나모하고 토트넘 비교했을 땐 그래도 토트넘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결장 부분도 보면은 히살리숑하고 뭐 오드버트 빼고는 대부분 다 로메로가 출전 정지구나. 그래도 웬만한 선수는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로테를 쓰더라도 카라바흐보다는 토트넘 쪽 봐야 되지 않나. 일반승은 메리트 없고 1마인부터 시작해서 저는 3.5 마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제 뭐 리버풀처럼 웨스트햄을 5대1로 이기는 그런 그림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2마인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 않나. 골만 빨리 터지면. 왜냐면 이 흐름이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라바오가 아무리 이 뭐 유로파라는 특성상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전 홈 원정 다 득점이 없었어요. 그러면 토트넘전은 더욱더 힘들다 보여집니다. 물론 토트넘이 실점이 꾸준하게 있는 팀이라서 이제 그게 걱정이긴 하지만 원정 토트넘이면 솔직히 좀 고민된다. 하지만 홈이라서 이거는 그래도 토트넘 쪽으로 봐야 된다. 승, 마앤승 기본으로 보고 저는 고배당으로 2마인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가하고 그 텔아비브 마카비 텔아비브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팀인데 이스라엘 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들 보면은 쉽게 지는 경기들이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챔스에서 떨어져서 이제 유로파에서 이제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좀 브라가가 좀 불안합니다. 지금 리그에서도 보면은 뭐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브라가 보면은 순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 리그에서. 그리고 유로파의 성적을 보시면 아시는데 라피드 빈 그 원정에서 비긴 것도 있긴 하지만 홈에서 1실점 그리고 스위스 팀 세르베티한테도 홈에서 0대0으로 비겼어요. 그래서 사실 무패긴 하지만 유로파도 올라왔을 때 뭐 연장 간 것도 없고 하지만 이 마카비 텔아비브는 쉬운 팀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빡센 팀이에요. 그래서 저 브라가의 저 배당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에란 자하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가장 큰 변수를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지 않나. 저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브라가 홈이긴 하지만 텔아비브 쉽지 않은 팀입니다. 해서 무승부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텔아비브가 이길 것 같진 않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이제 리옹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옹하고 올림피아. 사실 그 리옹이 지난번에 좀 마르세유한테 실점을 많이 했잖아요. 그 두 팀의 상대 전적은 아주 한 20년 전이라 큰 의미가 없고 리그에서 리옹이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스트라스부르도 사실 극적으로 이긴 거고 3대1로 지다가 4대3 역전. 그리고 마르세유전도 2골은 넣었지만 3실점. 그래서 실점이 한 경기 빼고는 다 멀티골 이상 실점하고 있어서 실점의 문제인데 그래도 홈인데 올림피아 코스 정도는 이겨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무리 지금 리옹이 지금 리그에서 실점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리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옹이 그리고 올림피아 쪽은 공격 쪽에 몇 명 또 부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옹 사이드로 보되 만에 하나 리옹이 유로파에 별로 큰 집중을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올림피아 역배까지 터지는 거 생각하면은 뭐 언오버 중엔 오버보지만 그래도 저는 리옹승 봅니다. 홈에서 잡아줘야죠 리옹. 그래야 이제 그 리그의 그 안 좋았던 흐름도 끊고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리옹승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 노린다면 뭐 핸디무 정도 오버 보니까. 자, FC SB 대 RFS 좀 생소하죠. RFS는 이제 저도 생소합니다. 라트비아 팀이라서. 근데 이제 FC SB는 줄인 그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친숙한 팀이죠. 스테아우 부쿠레슈티라고 그래도 단골 팀입니다. 유로파 하면은. 왜냐면 얘네도 루마니아에서 아주 상위권에 있고 얘네도 우승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항상 챔스에서 떨어져서 유로파 오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챔스에서 떨어져서 온 겁니다. 유로파. 그래서 유로파에서 어디냐? 린츠. 린츠 잡고 이제 다시 지금 이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유로파에서는 저 챔스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텔아비브하고도 비겼고 그리고 스파르타 프라한테 원정 가서 비겼지만 홈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라트비아 생소하죠. 뭐 얘네도 라트비아 쪽에선 세다 보니까 챔스부터 시작했는데 보데글림 노르웨이 팀한테 떨어지면서 유로파까지 온 건데
아포엘 상대로 승부 차이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결국엔 연장까지 가서. 해서 요것도 두 팀 성향을 볼 때는 오버 가능성이 높아요. 오버 가능성이 높고 굳이 이긴다면은 FC SB 스테아오 부쿠레슈티의 승리가 좀 유력해 보이긴 한데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가 없다. 오히려 지금 원정 라트비아 팀 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전 갈 거면 그냥 오버랑 그냥 핸디무 쪽으로 고배당 노리는 게 좋다 봅니다. 어차피 애초에 오버가 1순위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셀타비오고 AT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불러주세요. 그리고 주말은 이벤트 좀 하겠습니다. 팬갑 하시는 분들 그 분석 결과 표 보내드릴게요. 조합은 아니고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는 분석 결과를 방송에서 안 보여드리잖아요. 요거를 다 적은 거를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그러니까 팬갑들 많이 해주시고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나가시기 전에. 자 셀타비고하고 AT 마드리드. 자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경기지 않나. 왜냐면 지금 뭐 AT 무패입니다. 지난번 라이오전 좀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확실히 홈보다는 원정이 좀 불안하긴 해요. AT가 첫 경기 비아레알전도 그렇고 뭐 딱히 큰 부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AT가. 그리고 무패긴 한데 바르샤가 7전 7승 무패로 엄청 치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패 AT여도 지금 승점이 9점 차거든요. 오늘 이기면 또 줄어들긴 하지만 그 위에 빌바오 레알 마드리드가 있고 그래서 셀타도 홈에서 3전 전승입니다. 3승 무패. 원정에서 3전 3번 다 졌고 그러니까 홈하고 원정이 아예 갈려요. 셀타비고는. 뭐 공격진들이 골고루 골을 넣고 있어서 수비 쪽에 부상이 한 명 있긴 합니다. 2골 3어시. 뭐 비중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홈에서 득점력 좋습니다. 그래서 셀타비고는 홈 원정 다 포함해서 지금 6경기 전부 다 오버예요. 그래서 요 경기도 오버를 1순위로 봅니다. AT가 이기든 셀타비고가 이기든 셀타비고가 이겨도 실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뭐 AT는 셀타비고보다는 실점이 적긴 하지만 만에 하나 AT가 졌을 경우가 오버가 날 확률이 더 크다 보여집니다. AT가 이기는 그림이 그려지면 오히려 오버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정의 AT도 아예 실점이 없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오버를 1순위로 보고 왜냐 셀타비고가 홈에서 4연승 할 수도 있다 보거든요. 다만 이제 상성에서 AT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셀타비고가 홈에 3연승이고 뭐 다 좋다고 한들 AT도 딱히 큰 부상이 없기 때문에 라이오처럼 2번 연속 비길 것 같진 않아요. 왠지 뭔가 모르게 흐름은 셀타비고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점률 때문에 그래도 AT 쪽을 좀 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 1순위로 보고 뭐 AT 승각인 좀 빡세고 고배당으로 핸딩부 정도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순위도 한 8배에서 10배 되고 나머지 4조합 핸디무랑 무승부를 교차로 좀 섞었습니다. 중복되는 조합도 있고 그래서 고배당 4조합을 한 30배에서 40배 유럽하기 때문에 일부러 노려서 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프랑크도 1.2배 뭐 1.3도 안 되고 토트넘도 1마인이 1.5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갈 거면은 마인 쪽으로 다 접근을 하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언오버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무승부 가능성 있는 팀들 뭐 로마, 아약스, 뭐 브라가 아니면 뭐 핸디무 쪽 아까 부쿠레슈티, 뭐 AT, 비아레알 그리고 뭐 리옹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뭐 라스팔마스도 해서 라스팔마스 비길 가능성 높다 했으니까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무핸디무로 고배당 위주로 돌렸고 주말 되기 전에 고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뭐 적중되면은 오늘은 무리 안 합니다. 그래서 적중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주말은 뭐 이렇게까지 무리는 안 할 겁니다. 배당을 뭐 한두 조합은 데려갈 수는 있어도 뭐 4조합 5조합 뭐 3무를 돌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3무 안 가고 2무를 가겠죠.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근데 오늘은 한번 노려본다. 이런 측면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조합을 묶어서도 갔습니다. 뭐 6무 고배당으로 막 1000배짜리 해서 그런 거 잘 섞어서 좀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출발은 좋았거든요. 이게 배당 바뀌기 전에 구매한 거라서 빗셀 고배가 나중에 풀엔으로 바뀌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빗셀 고배 승 마행 가신 분들은 나중에 배당이 바뀌었을 거예요. 풀엔과 이제 역배로. 요꼬마리도 배당이 더 떨어졌고 부천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수원이 오버가 안 난 게 좀 아쉽다. 왜냐 요꼬마리 오버랑 수원 오버도 갔거든요. 그래서 출발은 좋았지만 어제 바르샤가 1대0으로 이기는 바람에 알크마르하고 갈라타 데려갔던 주력이 좀 부러진 게 좀 아쉽지만 오늘 고배당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여기까지. 오늘은 좀 짧게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유튜브는 최근에 이제 업로드를 계속 시작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거나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똑같습니다.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유튜브엔 또 링크를 해놨기 때문에 아프리카 오셔서 생방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다시 배당 뜨고 오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